시사 채널 디포커스.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건넨 일부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선거권은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치 참여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지역주의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투표 행태, 지금이라도 타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압도적 대선 승리로 오늘의 선택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젠 5월 9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우파 정부를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문재인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정의당 저 심상정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정당이 경선을 마치고 대표 후보를 선출하여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대선 후보들의 최근 소식들과 앞으로의 대선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김민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화일인 4월 4일, 모든 정당의 경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 대부분 초기 예상되었던 후보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은 쪽은 아무래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가 과반수를 넘어가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 3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수도권 강원, 제주 순회 경선 결과 발표와 함께 문재인 후보가 경선 전체 득표수 1위로 본선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전체 57%로 21%대에 머문 안희정 이재명 후보와는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전 세 번의 순회 경선에서 호남 60.2%, 충청 47.8%, 영남 64.7%로 한 번도 45%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수도권에서도 역시 60.4%의 표를 얻어 매직 넘버인 45%를 각분이 넘어서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14만 명의 선거인단으로 역대 정당 경선 사상 최대 규모였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제살 깎아내기식 경쟁으로 이미지 손상이 심했는데요. 문재인 선거 캠프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경선 기간 내내 말이 많았는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공격으로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경쟁 상대였던 안희정 지사와의 설전까지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지나친 보복성 공세를 벌여온 것에 대해 문재인 후보 자체의 회의를 품게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자체는 모르지만 그의 지지 세력이 오히려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본선에서도 그와 같은 선거 전략을 유지할지 아닌지는 문 후보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인데요. 자신을 대선 재수생이라 부를 만큼 그에 대한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는 메머드급 캠프가 꾸려지면서 본선에서도 당과 캠프가 분리됐던 게 대선 패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선 캠프와 당내 인사들과 적절히 결합된 선대위가 구성될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친박계가 주류인 자유한국당에서 비박계 의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선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은 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선거에서 홍 후보는 책임당원 투표에서 약 65%, 국민 여론조사에서 약 47%를 얻어서 합계 54%의 과반 투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친박계가 힘을 잃은 상태이므로 당내 특정 기반 세력이 없는 홍준표 지사의 승리할 수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나기 위해서는 지사직을 중단해야 할 텐데요. 오는 9일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는 이번 대선에 경남지사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보선은 대선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홍준표 지사가 9일 사퇴하고 10일 이후에 관할 선관위에 사임 사실을 통보할 경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못 치르게 됩니다. 지자체장 사퇴 시점은 소속기관장 혹은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인 반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관할 선관위에 사임 통지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권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 지사의 꼼수를 두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지만 그의 생각대로 이뤄진다면 경남지사는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지다 내년 6월인 지방선거 때야 새 지사를 뽑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선 얘기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대선 레이스를 살펴보면 일단 시작은 5파전입니다. 각 정당에서 단일화 없이 한 명씩 후보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지지도로만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큰 힘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판도가 살짝 바뀌었다고요. 내일신문 디오피니언의 4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 등을 전제로 양자 가상 대결 시 누구를 지지할지 물은 결과 안 전 대표가 43.6%를 얻어 36.4%의 문 전 대표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경선이 끝남과 동시에 안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지했던 중도 보수층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지금 말했다시피 경선 종료 후 민주당 내 다른 후보 지지 세력과 보수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문연대의 가능성을 두고 보면 그의 대세론이 대선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 후보에 비해 외연 확장성이 약하고 중도와 보수의 지지 기반이 부족하여 새로운 표를 끌어오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의 전제 조건이 단일화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선두로 두는 건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범보수 진영과의 연대가 불가피할 텐데요. 양자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의 단일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2당은 자신들의 후보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지사가 안철수 대표를 두고 얼치기 좌파라고 지적하며 그와의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시점에서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남권의 표가 중요한 국민의당 쪽에서는 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호남의 민심을 저버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어려워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현재는 갈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당이었던 만큼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두 당이 갈리게 된 이유가 비박계와 친박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의 홍 후보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의 전체적 세력이 약해진 지금 둘 중 하나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보수의 주도권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찬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신문을 볼 때마다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들. 분명 한글인데도 그 뜻을 도통 모르겠는 단어들. 스마트 시대를 위한 배경 지식, 금주의 시사상식을 하나 골라 소개해드리는 시사체크입니다. 어떤 심리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다수가 그를 선택할 시 명백히 틀린 것임에도 그에 동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다수의 선택에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 한정 수량 마감 임박이라는 말들과 함께 깜빡이는 초시계로 구매 심리를 압박하는데요. 이것들은 남들이 다 사고 있으니 당신도 주문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암시를 내포합니다. 이와 같이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로 밴드웨건 효과라는 용어를 씁니다. 서커스나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에 선 밴드들이 탄 마차를 밴드웨건이라고 하는데 악단을 선도하며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밴드웨건을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유래된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흔히 비유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주관적 기준 없이 자신의 투표권을 유행에 따라서만 행사해서는 되지 않겠죠? (5월 9일) 대선 이후 취임하게 되는 19대 대통령은 대통령직 거리 상태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긴 국적 공백 속 드러난 사회 전반적 문제, 사상 최대 가계부채까지 누가 되더라도 이런 혼란스러운 국정을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젠 정파를 벗어나 상식적인 대통령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험기간으로 인해 디포커스는 당분간 쉽니다. 저희는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김민준, 진행의 김수빈, 김민찬이었습니다.